전월 평균 금리가 없는 거 보니까 저번 달에 대출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자, 안녕하십니까. 대익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K은행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은행인지는 아시겠죠? 국내 대표 은행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사실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각 은행들의 상세한 대출 조건들이 아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대출 조건들은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는 좀 중단을 하고 지금 좀 무엇보다 좀 시급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일 아주 매스컴에서 아주 뜨겁죠. 금리가 계속 오른다, 뭐 6%대 시대다, 주담대 금리, 전세대출 금리, 모든 게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6%대 금리가 정말 사실화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주담대 6% 시대 어쩌나, 한 달 원리금 210만 원, 영끌족 꿀팁이라는 제목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이모 씨는 최근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마음이 불안하고 2020년 영끌을 해서 경기도 성남시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주택담보대출로 3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이 부부가 함께 신용대출도 같이 빌렸다고 합니다. 2억 7천만 원을 빌렸는데,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 거의 집값의 한 70%가량 빌렸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한파는 피했지만, 신용대출이 그때는 이제 큰 규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출 한파는 피했는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주담대는 5년간 고정금리로 묶여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2년 사이 3.5%에서 1.4%포인트 뛰어서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8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임신 등으로 외벌이가 됐을 때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주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 빚내서 투자하는 영끌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이지머니의 시대가 저물며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6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자, 시중은행 대출금리 추이인데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57에서 5.07, 고정금리는 3.75에서 5.5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금리가 초기에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너무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합형 금리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정금리,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그런 혼합형 상품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시기에는 그런 혼합형 금리를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신용대출도 많이 올랐네요. 3.44에서 4.73 정도 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1.5%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로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겠네요. 대출금리가 들썩이면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아주 커지죠. 한국은행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연간이자 부담이 총 3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가구당으로 보면 16만 1천원 정도의 이자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지난달 9월 기준 가계대출 규모 1744조 7천억 원에서 변동금리 비중 73.6%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은의 3차 금리 인상분 0.75포인트만 반영해도 이자 부담은 연간 48만 3천 원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폭이 이보다 큰 데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르는 걸 감안하면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출자분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보다는 낮지만 본격적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채 등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한 상태지만 코픽스는 예적금 금리의 반영 비율이 높아서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변동금리는 6개월, 1년간의 코픽스 상승분이 누적돼서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에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금리 상승기 때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유리하다면서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다면 우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에 금리 추이와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따져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도 가산금리, 한도 등 고려할 점이 많은데요.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중 가산금리는 대출을 갈아탈 때 해당 시점에 책정된 금리가 반영되고 있죠. 시중은행들은 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려놓은 만큼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개인별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죠. 바로 DSR입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출자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서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영업본부장은 이미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는 게 능사는 아니고 내년 이후 금리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장기간의 평균 이자 부담으로 본다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지금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크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혼합형 금리인 고정금리 대출을 먼저 했다가 몇 년 후에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이제 특약입니다. 내가 이제 0.15포인트 또는 0.2% 정도 금리를 더 올려서 앞으로 향후에 금리가 얼마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약정을 걸어 놓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특약을 넣어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0.1에서 0.2% 정도 금리를 더 올려서 특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대출 방식도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신청하는 그 금융사에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요. 지금 신규 취급액기 중 30개월 만에 최고 금리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영끌적 부담이 더 커지고 전세대출 금리도 5%대를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에서는 변동금리에서 혼합형 전환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한 만큼 변동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들은 혼합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5년 고정금리 후에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그런 혼합형 주담대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변동형에서 혼합형 금리로 대환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면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변동금리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 금리로 대환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인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1월 17일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은 1.69, 잔액 기준 1.3, 신잔액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규 취급액이나 잔액 기준 코픽스가 아니고 신잔액 코픽스를 쓰는 주담대 상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21년 1월 달만 해도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0.9였었고 신잔액이 0.93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신잔액 기준은 거의 변동폭이 없는데 은행들이 주담대 상품을 설계를 할 때 이 기준금리를 이 코픽스 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혼합형 금리 상품 있죠. 그거는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 안 씁니다. 요거 안 쓰고 금융채 금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채 금리는 뭐 여기서 지금 봐드릴 건 아니고 혼합형 상품은 신규 취급액이나 잔액 기준 이런 코픽스 금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대출에 나가고 있는 금리는 정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시티은행 게 가장 먼저 나오네요. 시티은행의 전월 평균 금리는 3.34%였습니다. 최저금리는 3.05, 최고금리는 3.90인데 평균적으로 전월 나갔던 이제 대출 진짜로 신청했던 분들의 평균 금리가 3.34였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 정보를 보면 상품 문의는 시티은행 콜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해당세액의 50% 그리고 주택 채권 매입 비용도 나오죠. 요거는 이제 좀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한데요. 그냥 1억당 한 5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보험료도 들어갑니다. 연체이자율은 연 3%를 가산해서 최고 14.9% 이내에서 이제 연체이자율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가입 방법은 영업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있죠.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일할 차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날짜가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변동금리 대출을 했을 때 1.3%, 고정금리 대출을 했을 때 1.5%입니다. 대출 한도는 담보인정 비율, KB시세나 감정가의 LTV 최대 70%까지인데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다 LTV가 다르죠. 지금 뭐 투기지역, 조정지역, 과열지구, 비규제 지역 이렇게 지금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담보하는 물건지가 어느 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내가 이제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그리고 이제 2주택자 이상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LTV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올린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남은행도 있네요. 경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 평균 금리가 2.79%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네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센터 또는 대표번호, 부대비용 똑같고요. 여기는 이제 신보 출연료가 발생이 되네요. 이제 주택 구입을 하면서 대출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연체이자율 똑같고 가입 방법은 영업점 또는 모집인, 대출 상담사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대출 한도 비율 70% 이내. 산업은행 대출도 있고 제주은행, K뱅크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었죠. K뱅크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올려드렸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월 평균 금리가 2.76%, 이것도 3%대 미만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가입 방법이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K뱅크는 인터넷 그 은행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K뱅크에 이제 그 자세히 볼 것은 신규로 대출했을 땐 최대 1억 원, 대환을 할 때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 이제 시중은행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뭐 5대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기업은행 3.68, 하나은행 3.54 이렇게 있고요.
수협은행도 괜찮네요. 3.35, 국민은행 3.59, 신한은행 3.54, 우리은행 3.54. 보통 한 3%대 중반 정도에서 대출이 나갔었네요, 다들. 농협은행은 금리가 4.11, 4.4이면은 평균 금리가 4%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거죠. 대구은행도 있고요. 네. 스탠다드 S은행은 전월 평균 금리가 3.23%였습니다. 지금 S은행 금리가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부수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타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조금 거래 조건들이 조금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조건으로 보면 신한은행도 괜찮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각 은행들의 전월 평균 금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3% 중반에서 낮은 은행들은 뭐 2%대 후반 되는 은행들도 있고 3%대 초반, 그러니까 2% 후반에서 한 3% 중반 정도 선에서 대출이 나갔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전월 평균 금리도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최고금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중간 최저금리에서 최고금리 한 중간 정도 금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시중은행들 또는 이제 대출 금리나 조건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검색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주택 가격 그리고 대출 금액 이렇게 이제 쓰는 내가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이런 것들을 정보 입력을 수정을 해서 대출 기간도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아파트인지 아파트 외 다른 물건인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이런 거 선택을 하시고요. 원리금 분할 상환인지 원금 분할인지 이런 거 선택하시. 만기일 상환은 없죠.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없고요. 만기일 상환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이금융권까지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